대전시가 이달 안에 새 야구장 입지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중구 의원들이 삭발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정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호흡기는 물론 안과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병원마다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해 지난해 1.6배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대전의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7배로 전국 환자의 22%가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해에서만 양식되던 겨울철 대표 해조류 매생이를 충남서의 천수만 갯벌에서도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 입지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인데요. 발표가 임박하면서 구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등 자치구간 경쟁이 막판 과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전 중구 의원들이 새 야구장을 중구에 지어야 한다며 삭발에 나섰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선거 때는 중구에 짓겠다고 공약해놓고 당선된 뒤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약대로 시행하면 될 일을 부지 선정을 용역을 주면서부터 사실상 한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중구가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건 자치구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동구는 자체 입지 분석에 여론조사까지 하며 대전역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신대동을 내세운 대덕구는 주민과 야구 동호인을 중심으로 건립 당위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발 물러서 있던 유성구까지 의회가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여건이 이만큼 우리 유성구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자치구간 경쟁이 과열되자 허태정 시장이 직접 선정 기준을 밝히고 자제를 거듭 당부했지만 일부 자치구가 선정 기준 자체를 문제 삼는 등 특정 지역을 밀어주려는 꼼수 용역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새 야구장 건립 문제가 자칫 정쟁으로 번질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일주일째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가 차츰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긴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된 탓에 병원은 호흡기 질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직장인 이용진 씨. 평소 비염 증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목이 따갑고 부어올라 숨쉬기조차 힘든 증세까지 겹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면서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코가 답답하고 이제 헛기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보통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비염, 천식 환자가 증가하지만 올해는 더 일찍 병원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나서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관측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긴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오늘을 정점으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200 이상을 넘을 정도로 고농도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고농도 현상은 오늘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농도가 차츰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대전과 세종은 모레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공주시 옥룡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34살 A씨 부부와 아들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주경찰서는 오늘 오후 숨진 A씨 일가족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A씨 가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휴대폰 등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에 비해 A형 간염은 좀 생소한데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A형 간염은 처음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해질 경우 급성 간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대전의 발병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열흘 전부터 몸살과 고열에 시달린 42살 정모 씨. 처음엔 독감인 줄 알았지만 소변 이상 등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뒤늦게 A형 간염 진단을 받은 정 씨는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열이 좀 나고요. 좀 식욕이 없고 좀 힘이 없어요, 몸에. 그래서 그냥 독감 정도 생각했거든요, 대략. 그다음 주에 또 오줌이 굉장히 노래가지고 그때 좀 의심이 됐죠. 이처럼 올해 1, 2월 발생한 전국의 A형 간염 환자는 모두 952명으로 작년에 비해 1.6배가량 늘었는데 이 가운데 22%인 209명이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10만 명당 14명꼴로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7배가량 높습니다.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전염됨에 따라 시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는 3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71%로 가장 많았고 공동으로 생활한 가족이나 접촉이 빈번한 형제에게 감염된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보다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청결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손 씻기를 굉장히 청결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A형 간염에 특히나 이제 노출이 된 사람들, 병문안 같은 것도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아직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전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태어난 지 8개월 된 여자아이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머니와 한 달여 베트남에 다녀온 A양이 어제 발진과 발열 등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A양을 자택 격리하고 어떻게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별미 매생이는 그동안 남해안에서만 양식되었는데요.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도 시험 양식에 성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드넓은 갯벌에 대나무발이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대나무발마다 푸른 해조류가 촘촘히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매생이입니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같은 무기염료와 비타민 A와 C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물성 고단백 식품입니다. 천수만으로 불리는 이곳은 겨울철 수온이 낮고 유속이 빨라 매생이를 키우지 않았는데 태안군이 최근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바닷물에 들고 나면서 크는 매생이의 적당한 노출 정도를 찾아낸 겁니다. 양식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고 이제 향후에 그 남해안보다 수온이 일찍 떨어지는 점을 이용한 조기 생산이라든지. 태안군에는 충남 전체 갯벌의 39%가 몰려 있어 대규모 양식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초 이곳은 김을 양식하던 갯벌이었습니다. 이 서산 ABG 구간척 사업 이후 양식이 더 이상 불가능했지만 매생이를 키워 양식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매생이는 한겨울에 주로 생산돼 어한기 소득 대체 작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에 바다를 놀리고 있었는데 매생이를 해보니까 농가 소득도 되고 앞으로 또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안군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민들에게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 출하장 등 관련 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가로림만이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는 가로림만에 대한 국가해양정원 조성 연구 용역을 발표하고 생태 가치 향상을 통한 관광자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안을 보면 생태 환경 복원과
웅도 갯벌 복원을 위한 해수유통 교량 설치, 그리고 생태학교 설치가 담겼습니다. 3.8 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대전교육청이 민주화 운동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교과 수업에서 대전에서 일어난 3.8 민주의거 과정과 의미를 가르치고 민주화 운동 장소를 탐방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3.8 민주의거 기념 행사에는 고등학생 1,200여 명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대전 지역 여성단체와 정당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여성들은 노동 영역에서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을 받고 있다며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는 힘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